여러분들, 고려대학교가 7년 만에 논술이 부활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논술 전형이 부활했는지, 그리고 추가해서 연세대 논술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연고대 대입과 편입 둘 다 모두 논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연대 고대가 대입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집 인원의 7.9%의 인원, 이게 대략적으로 334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55개 군에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영학부는 16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인기 많은 자전 같은 경우에 15명을 선발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데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대부분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에서 8등급 이내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과목당 한 2등급 정도 평균 나오게 되면은 고려대를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고대를 아예 논술로 갈 기회가 없었잖아요. 평균 2등급인 친구들한테 또 하나의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려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이 나비 효과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연세대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고려대에서 이렇게 상위권 애들이 나 평균 2등급 나오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논술을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쵸?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공부한 김에 나 연대도 같이 써야겠다 라고 하게 되면서 이 여파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이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숙대까지, 이쪽까지 전부 다 여파가 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올해 수능 성적이 상위권인 친구들이 고려대가 일으킨 이 나비 효과로 굉장히 논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고려대가 7년 내 논술을 이제 폐지했잖아요, 그렇죠? 폐지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고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연세대를 동시에 지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이게 대입과 편입 둘 다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보통 애들이 고대를 준비하게 되면은 고대는 뭐를 좋아하냐면은 분석 유형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 유형을 좋아해요. 근데 고대를 지원한 애들이 연대를 같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은 분석이 필요한 유형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연대에서 비교가 필요한 유형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혼종이 발생하게 되니까 고대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분석을 시켰는데 애들이 그냥 비교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러니까 교수님이 열받아서 고대에서 논술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폐지해버리고 편입에만 원래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고대 편입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논술을 잘 쓰기 시작하니까 고대에서 다시 기대하는 거죠. 논술 전형이 생각보다 우수한 학생을 뽑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대에서 인식하고 7년 동안 그래서 편입으로 선발을 하다가 다시 한번 대입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부활하는 게 올해 첫 해인 거예요. 제발 연대랑 고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게 되면은 가뜩이나 7년 만에 부활한 고대가 다시 없어지게 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연고대 모두 논술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평균 2등급이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경영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4개 영역에서 5등급이네요. 사실 이 정도 성적이면은 엄청난 거죠. 평균 1, 2등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고대를 단순히 이제 기출 문제로만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혼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보다는 이런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술 공부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서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고대처럼 수능 성적이 이제 골고루 높지 않은 친구들 대신에 내가 수학이나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강점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대를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연대는 어떻게 보면 논술의 가장 진심인 학교로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논술만으로 우수한 학생 뽑을 수 있겠다. 하지만 고대는 논술만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게 좀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조 지표로서 수능 성적을 이제 깔아놓는 거죠. 제가 연대를 나와서 조금 편파적인 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연고대 둘 다 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케이스로 이제 편입으로 이제 연고대를 준비한 친구 같은 경우에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뭔가 어느 특정 유형에 헷갈리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게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연고대 편입 준비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올해 연고대 대입 논술 시험에 꼭 응시를 하세요. 알겠죠? 수능 꼭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봐도 돼. 수능을 안 봐도 일단 원서 접수해가지고 시험 보러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시험 보러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분위기를 보시고 올해 고려대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논술 나오는구나 라는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이번에 편입 준비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시험을 낼 때 대입에 시험을 냈던 분이 편입을 다시 내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출제 경향 트렌드를 미리 공부하게 되면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매주 이렇게 핫한 정보들 그리고 논술에 대한 정보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좋은 자료들,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